박봄, 얼마나 부자인가? 연봉 세금 전격 공개. 2024년 모두가 궁금해하는 K-팝 레전드의 민낯. 2024년 K-팝 2세대 아이콘으로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독보적인 보컬리스트 박봄.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레전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룹 ENE1의 메인 보컬로 데뷔해 파이어, I am the best와 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독특하고 허스키한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데뷔 15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녀가 발표하는 신곡과 방송 활동은 늘 화제의 중심에 선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의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그녀는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대중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부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보낸다. 수많은 히트곡과 앨범 판매, 그리고 쉴 틈 없는 공연과 방송 활동으로 그녀가 축적한 자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박봄의 진짜 재산을 파헤쳐본다.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그녀가 쌓아온 부의 구조와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ENE1이라는 금맥 음원과 앨범 수익의 비밀. 박봄의 재산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룹 ENE1으로서 쌓아올린 업적이다. 파이어, I don't care, go away, I am the best, 롤리 등 ENE1의 히트곡들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박봄에게 지속적인 수입을 안겨주는 연금과도 같다. 이 곡들은 K-팝의 글로벌 확장을 이끈 선두주자로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음원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스트리밍 수익이다. 수많은 팬들이 매일 스트리밍하는 음원 수익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박봄의 수입원이 되어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ENE1의 곡들은 그야말로 디지털 금광이었다. 특히 I am the best는 유튜브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는 박봄에게 엄청난 스트리밍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더해져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둘째, 다운로드 수익이다. 음원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은 스트리밍에 비해 단가가 높아 아티스트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준다. 하지만 아이돌의 음원 및 앨범 수익은 모두 가수의 몫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음원 수익은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가장 큰 비중이 돌아가며 그 외 기획사, 유통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수익을 분배한다. 특히 대형 기획사일수록 분배 비율은 가수에 불리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ENE1 시절 박봄의 수익 분배율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음원 수익 중 5% 내외만을 가수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ENE1의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을 고려하면 그 5%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또한 앨범 판매 수익 역시 음원 수익과 비슷한 구조로 분배되는데 ENE1의 정규 앨범과 미니 앨범들은 발매될 때마다 수십만 장씩 팔려나가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당시 앨범 판매량은 단순히 수익을 넘어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와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음원과 앨범 수익 외에 머천다이징 수익도 간과할 수 없다. ENE1은 블랙잭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식 상품을 판매했다. 응원봉, 티셔츠, 후드티, 굿즈 등 콘서트와 팬미팅 현장에서 판매된 상품들은 팬들에게는 소장의 가치를, 박봄에게는 추가적인 수입을 안겨주었다. 공연과 행사, 그리고 방송 출연료. K-팝 아이돌의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콘서트 투어와 행사다. 전 세계를 돌며 진행하는 콘서트 투어는 수만 명의 관객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ENE1은 뉴 에볼루션 월드 투어와 같은 글로벌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을 만났고, 이는 박봄에게 엄청난 수입을 안겨주었다.
특히 해외 콘서트의 경우 티켓 가격이 국내보다 높아 수익 규모가 훨씬 크다. 또한 각종 대학 축제와 기업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사비 역시 그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연말연시, 대학 축제 시즌 등에는 수많은 행사를 소화하며 억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박봄의 독특한 개성은 방송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룸메이트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특유의 솔직하고 엉뚱한 매력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방송 출연료는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며 정규 출연일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된다. 또한 그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계약 역시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엔이원 시절부터 그녀는 의류,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특히 그녀의 파격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은 패션 브랜드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고, 이는 고액의 광고 모델료로 이어졌다. 세금과 숨겨진 비용들 현실적인 부의 민낯. 연예인의 수입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세금과 비용 문제가 숨겨져 있다. 박봄은 국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고액 연봉자는 최고 세율인 4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된다. 또한 앨범 제작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의상비, 헤어, 메이크업 등 각종 활동 비용이 공제된다. 특히 아이돌 그룹의 경우 앨범 한 장을 만드는데 수억 원이 들기도 하며, 고품질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데에는 수십억 원이 투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아티스트의 수익에서 공제된다. 특히 해외 투어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 현지 스태프 비용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된다. 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와는 달리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박봄의 경우 오랜 활동 기간 동안 이미 많은 자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는 전설 박봄의 현재 자산은? 박봄의 정확한 자산 규모는 공개된 바 없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음원 및 앨범 수익, 그리고 콘서트 투어와 방송 활동을 통한 수익을 고려할 때 그녀의 재산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봄은 히트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그녀의 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박봄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많은 아이돌들에게 진정한 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를 향한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다. 그녀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한 박봄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